오늘 할 이야기는 북한의 류경호텔이다. 1980년대 대한민국은 63빌딩과 올림픽 유치,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면서 세계의 명성을 알렸다. 북한은 63빌딩에 대적하기 위해서 체제 선전용으로 101층짜리 마천루를 계획하였다. 당시에는 63빌딩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100층짜리 호텔을 계획한 것이다. 프랑스 시공회사의 설계와 기술 및 자본을 기반으로 1987년 8월 28일 착공을 시작했다.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완공 일정이 연기가 되어 1992년 김일성의 80세 생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연기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어이없는 실책이 되었다. 매년 몇억 달러의 외화가 들어가고 연간 10,000명의 인원이 투입되어야 했다. 인원도 그렇지만 돈은 북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북한은 공사 대금을 체불했다. 1989년 어찌어찌해서 외부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었다. 하지만 자금난으로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를 위한 자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법 또한 말이 되지 않았다. 100층짜리 건물을 겨우 2년도 안 돼서 건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안정성의 문제를 전부 갖다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위해서 비가 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무리한 일정의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공사를 진행했다. 이럴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이 계속 임금 체불을 지속하자 1989년 5월 프랑스 시공사는 일부 직원만을 남긴 채 철수하게 되었다. 시공사는 계약서 이행을 촉구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자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류경호텔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수가 심해졌다. 특히 콘크리트가 부식되어서 붕괴 가능성이 있었다. 철거해야 하지만 북한은 체제의 상징이라면서 철거를 거절했다. 오랫동안 방치되던 류경호텔에 한 줄기 빛이 내려왔다. 이집트의 재벌 통신사 오라스콤 그룹이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내는 대가로 류경호텔에 투자했다. 그래서 먼저 흉물스러운 외관을 깔끔하게 진행하는 공사를 했다. 하지만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오라스콤 회장 국외로 피신하면서 공사는 무기한 미뤄지게 된다. 공사 중에 안전 관련 문제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결국 북한은 류경호텔의 바깥 부분을 LED로 전면 도배를 했다. 그냥 외관 과시용 건물이 되었다. 류경호텔은 기네스북에 등재된 건물이 되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다. 가장 높은 빈 건물로 이름을 올리다가 중국의 골딘 파이낸스 117 그 자리를 빼앗겼다.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도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이다. 그 돈으로 인민들을 위한 쌀을 샀으면 고난의 행군에서 아사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정말 조금만 더 위쪽으로 가서 북한에 태어나지 않았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나라로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